글로벌 전기차 판매 순위로 보면 탑 25 안에 10개 넘는 중국 브랜드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해외 시장에서도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 앞에서부터 이제 생각해보면 안 팔리니까 싸줘야 되는데 네. 싸질라면서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원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네요. 좀 더 이어서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BYD라는 업체가 시장 안에서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모바일용 배터리로 사업을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네. 2003년 정도에 중국의 로컬 브랜드인 뭐 친추안이라는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진출을 했던 거고요. 모바일 배터리를 하던 기업이니까 그러면은 모바일 배터리 사업과 자동차 사업을 시너지를 일으켜 봐야겠다. 그래서 전기차 사업에 진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세계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F3DM이라는 차를 만들기도 했고 뭐 결국에는 많이 안 팔려서 실패로 되긴 했지만 이 전기차에 대한 역사를 차근차근 쌓아왔던 거예요. 테슬라나 BYD가 지금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수직 통합 정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수직 통합 정도? 네. 그래서 보시면 뭐 테슬라도 거의 내재화에 가까운 배터리를 이제 워낙 양을 많이 소모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셀사들하고 굉장히 타이트한 관계, 파나소닉이라는 기업과 그간의 굉장히 타이트한 관계로 수익성을 확보해왔고 지금은 뭐 CATL이나 BYD, LG 엔솔의 그 배터리를 채택하면서도 수직 통합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죠. 수직 통합이라는 개념이 그냥 네. 그 처음 원재료부터 그냥 맞습니다. 완제품까지 올 때까지 그냥 다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회사일수록 수직 통합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직 통합 정도가 높은 거에 따라서 사실 원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저희 기술 제품 초기 시장을 좀 보시면 대부분 처음에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초기 시장에서는 이렇게 수직 통합 정도가 높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BYD가 특히나 그런 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BYD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의 기술이 워낙 축적이 돼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차량에 탑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에 버려지는 마진들을 굉장히 차곡차곡 모아서 높은 수익성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 심지어 잘 모르시겠지만 BYD는 그 자동차용 반도체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보시면 모터도 직접을 설계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인버터에 이제 IGBT라는 핵심 반도체 소자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세계 2위의 생산자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도 직접 진출해서 수직 통합을 할 정도로 수직 통합 정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은 차가 그러면 잘 팔리려면 그냥 싸기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개 이제 중국의 브랜드들의 그림을 좀 따와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한 21년, 22년 기간 동안 저희가 중국 안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눈으로 확인한 게 별로 없었어요. 중국이 요새 여행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네. 중국은 그러니까요. 네, 별도의 막 그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중국 안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잘 몰랐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 이제 모터쇼들에서 맞아. 그런 변화들을 갑자기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뭐지 이거 막 이렇게 상해 모터쇼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어봐도 그죠? 네, 그래서 상해 모터쇼에서 이런 차량들이 대거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와우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네. BYD의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이 소형차인데 어떠신가요? BYD 시걸이라고 하는 이제 해외 수출을 위해서 디자인한 차량인데 네. 소형 차량이지만 굉장히 예쁘죠. 제 눈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네. 디자인도 예쁘고 사실 주행거리도 다른 소형 전기차에 비해서 훨씬 많이 갑니다. 그래서 300km를 한 번 충전하면은 넘게 갈 수 있는데 괜찮은 성능에 나름 예쁜 디자인, 그 다음에 안쪽도 보시면은 상당히 실용적인 그런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형차 전기차로 사시려면 아무리 싸게 사도 최소 2,500만 원을 훌쩍 넘거든요. 2,500만 원? 네.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만 원이 저렴해요. 1,000만 원이요? 네, 1,500만 원 정도의 중국 1,000만 원이나 현지에서. 싸?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량이 만약에 해외 시장에 풀리게 되면 영향이 상당히 클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관세도 붙고 그다음에 현지화 비용이 붙기 때문에 가격 좀더 격차가 빚겠긴 하지만. 줄긴 하겠지만 여전히 더 좋은 옵션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이 BYD가 그 전까지는 대중 브랜드로서 좀 알려지다 보니까 기존의 차량 라인업 대비 거의 1,000만 원 저렴한 라인업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계속 서브 브랜드들을 론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YD가 BYD 자체 브랜드도 있지만 펑창바오라고 하는 이제 자체 브랜드라든가 이제 최근에는 양왕이라는 브랜드를 출시를 양왕. 했는데 네네. 지금 보이시는 이 차량들이 거의 2억을 호가하는 차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초 럭셔리 SUV, 그다음에 거의 슈퍼카에 가까운 얘는 성능.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그래서 이 럭셔리 SUV 브랜드 같은 경우에 U8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탱크 터널에서 제자리에 돌기도 하고 최근에 사이버 트럭도 이런 걸 보여줬지만 이제 도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여기에 강을 건너는 거구나. 네, 물을 막 하고 이제 굉장히 중국 문화에 걸맞게 화려함을 이제 디자인도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는 좀 안 좋아할 수도 있는 디자인인데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래서 중국의 부호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고 아래 슈퍼카 같은 경우에도 가속 성능이 제로백이라고 하죠. 0에서 100km 시속까지 3초 이내에 이제 도달을 한다든지 4개의 사륜이 다 개별 제어가 된다든지 이런 첨단 기능들을 좀 넣어서 프리미엄 라인업도 BYD가 진출을 하는 거예요. 쌀뿐만 아니라 라인업도 이제 다양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이 그만큼 폭이 넓어지고 해외 진출 가능성도 그만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들도 흥미롭습니다.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중국 전기차 3대장 하면은 리오토, 샤오펑 그리고 니오라고 하는 회사를 그동안에 많이 짚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주목을 더 많이 받던 브랜드들은 니오하고 샤오펑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판매 실적이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대신에 리오토가 아마 작년 기준으로 30만 대 넘게 판매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직접 리오토에 투자하시는 해외 투자자 인터뷰도 이렇게 해보고 하면 가서 직접 CEO도 만나고 타보고 그러셨대요. 근데 너무나 훌륭한 제품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도 상당히 저희가 중국차 하면은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대형 화면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 보조석까지 그냥 쫙 뻗게 있고 그다음에 후면석도 사실은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3인치 14인치 정도 되는 대형 스크린을 이제 뒤에서 영화 같은 거 보실 수 있게. 그러네요. 네, 최근에 BMW의 고급 전기차 라인업을 보시면 이런 비슷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BMW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iX7인가요? 그 최근 고급 라인업 SUV하고 동급인데 기능들도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BMW가 더 훌륭한 기능들을 갖췄겠지만 그런데 이제 가격은 1,000만 원 이상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량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기능들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좀 중국 브랜드들이 파격적으로 하는 디자인들이 있는데 요거 보시면 어떤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디자인도 상당히 이제 예쁘다고 좀 보여지고 아까 보셨던 건 스크린도 이제 전면에 굉장히 쫙 깔아놨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요건 퀸 시트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퀸 시트, 여왕님이네요. 네, 여왕님. 이제 저희 이효석 대표님 집에 가면 당연히 이제 여왕님처럼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좌석이 아예 접혀서 뒤에 정말 여왕처럼 이렇게 쫙 누울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이거 진짜 편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중국 차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기존 완성차에서 하지 않던. 그래서 저희가 이제 BYD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럭셔리 라인업들 아까 BYD 양왕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차량들이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는 기술들을 좀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완성차 업체 추격이 조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물론 그러니까 안전성 면이나 마감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내 완성차 업체나 해외 유명 업체들하고 격차가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좀 보여지지만 그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상상치 못했던 그런 사양들을 시도해서 들고 나오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선 상당히 먹히고 있다는 거고 이게 만약에 아까 일론 머스크 이야기 하셨지만 해외 시장에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된다면 사실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BYD에서 네.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BYD 말고도 많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 않고 이거 영상이나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야 이게 생각보다 야 많이 올라왔구나 세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2024년 같은 경우 중국의 경기 침체가 굉장히 크게 올 걸로 보이고 2024년 올해요. 올해죠. 네.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전기차가 그 전년비 여전히 한 35% 정도 중국 시장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20%가 채 안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이제 20%대까지 간다 그러면 엄청 큰 성장률이지만 시장의 기대만큼은 성장을 못 하고 있고 워낙에 이제 브랜드가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브랜드만 한 90여 개가 되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 전기차를 실제로 생산하는 브랜드만 해도 70여 개라고 들었거든요. 어허. 너무 많은 거죠. 어허. 그래서 아마 이런 시장의 성장 정체가 어떻게 보면은 잘 팔고 있는 기업들 제외하고는 수익성이 다 지금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몇 년간 거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BYD는 여전히 그 자국 시장 안에서도 35%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위권에 아니면 뭐 SAIC라든가 GAC 같은 중국 안에서도 상위권 한 5위 정도 지금 1월에는 뭐 테슬라가 5위를 할 정도로 밀려났다고 하는데 중국 시장 안에서도 상위권 브랜드들은 살아남겠지만 그 나머지들은 상당히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70여 개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10손가락 안으로 당연히 들어와야 될 거고 글로벌리 시장까지 보게 되면 한 4-5개만 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그런 약간 고통의 과정을 겪기는 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좀 그래프나 자료들을 좀 통해서 보면 네. 중국이 지금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60%대를 59%구나.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60% 가까운 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이 가운데서도 뭐 80여 % 정도는 중국 안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비중은 아직 작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 순위로 보면 제가 이 중국 기업들을 좀 붉은색으로 좀 표시를 해뒀는데 탑 25 안에 벌써 10개 넘는 기업들이 이제 중국 브랜드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외 수출도 중국 브랜드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사실 네. 이제 뭐 여전히 테슬라가 중국에 생산 기지를 갖고 있잖아요. 아니면 또 볼보, 물론 이제 중국 산하 브랜드가 되긴 했지만 이런 해외 브랜드들이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여전히 한 7-80% 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자국 브랜드 수출량도 늘고 있다는 게 이제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고요. 중국산 전기차가 해외로 어떤 것들이 수출되는지를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제 테슬라나 여기 보신 것처럼 볼보 이런 해외 브랜드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BYD 그다음에 MG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영국 브랜드였지만 중국 SAIC 산하에 들어가면서 거의 중국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중국 기업으로 좀 보여져요. 근데 이 MG가 최근에 유럽 시장에서 판매 4위, 전기차 내에서 모델 가운데서 MG4가 4위를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유럽 브랜드로 달고 나가고 있지만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그리고 BYD도 유럽이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남아, 뭐 이스라엘, 남미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의 영향력이 해외 시장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하면 저희 폭스바겐 생각해 보시면 네. 뭐 1980, 90년대에 중국 안에서 폭스바겐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네. 중국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폭스바겐의 위상이 높았어요. 그래서 거의 1위를 놓치지 않고 뭐 10수년간 계속 자리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여기 이 차가 보시면은 택시도 이제 다 폭스바겐 브랜드 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점점
중국 시장에서 폭스바겐 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위축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중국의 전기차가 지금 이미 30%를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BYD 같은 기업이 이미 전기차 판매만으로 폭스바겐의 판매고를 넘어섰어요. 그 정도구나. 네, 네. 그래서 폭스바겐이 전체 이제 판매하는 차량 가운데서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을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기업이나 아니면은 BMW, 뭐 벤츠, 아우디 같은 독일의 저희 명차들도 중국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4분의 1가량 되는 그런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전기차 자국 브랜드가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해외의 브랜드들이 중국 내에 진출한 브랜드들이 시장을 그만큼 잃게 되는 거고 최근에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철수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미쓰비시, 스텔란티스, 혼다, 닛산, 저희 뭐 현대자동차까지 너나 할 거 없이 합작 프로젝트들 이제 철수하고 특히나 뭐 일본 브랜드, 독일 브랜드는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은 독일이든 일본의 본진에 있는 기업의 수익성까지도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그런 영향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차 대열에 있는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서 자존심을 이제 구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BYD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전기차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올해 전망을 한다면 좀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상위 뭐 탑5 정도 기업들은 성장이 그 연초만 해도 벌써 100% 넘게 막 이렇게 YOY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YD의 약진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BYD 같은 경우에는 이 왕찬푸 회장이죠. 회장이 올해 전기차 시장이 이제 50% 마켓 쉐어를 달성할 거다 이렇게 굉장히 의욕적으로 얘기하고 50%? 네. 그 가운데서 뭐 BYD가 상당 부분 다 가져갈 거다 이렇게 자신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기업하고 이제 힘든 기업하고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뭐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70여 개의 전기차 기업들이 상당 부분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잘하던 기업들은 승승장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은 그렇게 보여지고 차별화가 되는 시장이 되겠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아까 해외 브랜드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테슬라도 이제 마켓 쉐어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지금 이미 연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뭔가 신차종을 좀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예외가 아니다. 네.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